네. 박병창의 마켓 인사이트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그 연휴 기간에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아서 그나마 조금 기대를 갖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4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해서 좋았죠. 예, 지금 뉴스를 보면은 예. 뭐 다시 미니 랠리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매번 우리만 빼놓고 가는 걸까요? 매번은 아니고요. 뭐 그냥 운때 있겠죠. 우리 쉬는 동안에 빠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그런데 자, 미국 시장 정리해 보죠. 예, 지난 주간으로 볼 때 나스닥이 4.14% 상승을 했고요. 지난주에 마지막 3일 전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우는 2.6%, S&P 500이 3.65%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끝난 월요일 날 장 나스닥은 1.27% 상승을 해서 다시 12,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12,266포인트고요. 다우 0.71% 상승, S&P 500이 1.06% 상승으로 4,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네. 4,110포인트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7일 연속 하락 후에 4일 반등을 한 것이고요. 주간으로 볼 때는 3주 연속 하락 후에 4주차, 지난주가 4주차고요. 이번 주가 5주차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특징을 보면은 반등을 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은 연준 베이지북 발표에서 2023년 경기 약세 전망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반등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저가 매수에도 좀 들어왔습니다. 7일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브레이너드 부의장, 연준 부의장이죠. 과도한 긴축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함께 지난주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의 반등은 애플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애플이 3.85%나 상승을 했는데 22에서 75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5%로 만들었는데요. 6월에 유로존 CPI가 9.1%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지금 상황이 됐고요. 네.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고 국제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일방향으로 가면서 하락을 만들었던 악재 요인들이 멈춤 현상이 나타나고 다시 시장은 반등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유가는 88달러, 90달러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달러 인덱스는 110까지 넘어서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108까지 약간 내려와 있고요. 예. 원화는 1,380원 위로 올라섰었죠. 1,376원 약간 떨어졌고 위안화도 6.96 위안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약간 떨어졌다 다시 좀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국제 수익률은 여전히 좀 올라가 있으면서 다음 주에 50bp 또는 75bp 금리 인상을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 4일을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애플이 같습니다. 아주 도드라졌군요. 보니까 예. 3.85%. 예, 그러니까 애플이 3.85%니까 뭐 전반적으로 시장을 애플이 다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올랐더라고요. 저런 애플류의 기술주, 예. 에너지주가 같이 올라버렸더라고요. 같이 올랐습니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제 유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유가 관련주도 올랐고요.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올랐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리스크온 쪽으로 가다 보니까 주말에 계속 우리 쉬는 동안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뭐 미니 랠리 있지 않겠냐, 우리 시장 2,500포인트 바라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봐야죠.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른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네. 1% 하락했거든요. 2,384포인트예요. 그래서 2,500포인트 근처 가면 매일 맞고 내려오고 매일 맞고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요즘에 그 전략들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2,400포인트 아래에서는 매수하라고 많이 나오고요. 2,500포인트 아래 위로 가면은 매도하라는 전략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2,500포인트 넘기는 게 굉장히 힘겹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힘겨운 저항 라인을 돌파했을 때는 또 힘이 더 세집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겠죠. 있기 때문에 2,500포인트 돌파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에요. 코스닥도 한 1% 정도 하락을 해서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하락을 했는데 그 지난주에 하락했던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물 없이 동시만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을 동시에 매도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 1,386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고요. 또 한 가지는 추석
추석 연휴로 인해서 시장이 관망 분위기가 더 있었습니다. 네. 거래량이 급감했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 시장은 반영하지 못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1% 통상 추석 전에는 좀 빠지더라고요. 명절 보수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은 명절 전에 좀 빠지는 특징을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난주에 박 부장님이 예. 그 선물 옵션 포지션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주셨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쇼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그 포지션으로 땡겨가기 위한 흐름인지 그 1조 원을 갖다 판 것도 그 옵션 포지션하고도 좀 관련이 좀 있어 보여요. 일단 아래로 해서 차익 실현을 만들어 놓고 또 새로운 포지션 구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다시 이제 환매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고 향후에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바뀌는 건데 이제 지난 주에는 이제 포지션에서 이익 실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롤오버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 드리면은 이런 거죠.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벤트에 의한 수급 요인이 강했다 우리 시장에 지난 주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교롭게 명절 앞두고 있었던 거죠. 그랬으니까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는 당연히 뭐 미국의 CPI 발표입니다. 이제 CPI 발표가 이제 미국 시간 13일 날 발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8월 산업생산 수출 물가 소매 판매 경기 지표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은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CPI와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를 바라보면서 다음 주에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는 가장 크게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정프로하고 제가 내기를 했죠. 정프로는 7.7 이상, 저는 7.7. 밑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컨센서스가 8이더군요. 밑으로 가면 내가 이긴 거고 위로 가면 이제 정프로가 이긴 거고. 지금 컨센서스는 이제 8%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보다 좀 낮은 상태면은 사실은 이거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물가가 둔화되는 건 이런 우려가 있지만 지금은 그건 나중 일이고 당장은 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8% 아래로 떨어졌을 때 시장이 화답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은 이번 주 금요일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예요. 미국도 옵션 개별 주식 옵션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시만기의 수급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우리가 추석 앞두고 동시만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FOMC 회의 앞두고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 초에는 CPI를 바라보고서 시장이 반등을 줬잖아요. 4일 동안. 그리고 나선 다음 주에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관망 분위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 시장 흐름을 단기 흐름을 좀 보자고요. 잭슨홀 미팅 후에 강한 긴축 우려로 인해서 7일 동안 하락했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12.4%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에 CPI 기대감에 의해서 반등을 좀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그동안에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좀 반등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인해서 4일 연속 반등하면서 6.9% 저점과 9.9 기준입니다. 나스닥 기준이고 6.9% 반등했어요. 꽤 반등폭이 컸죠. 그리고 이제 13일 이제 CPI가 나옵니다. 이 발표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수치에 따라서 시장이 한번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든 아래도 변동성이라는 게 아래쪽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든 아래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일단 기대감과 이벤트는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20일, 21일 날. 지금 현재 국채 수익률 시장에서는 국채 수익률의 금리를 보면은 50bp에서 75bp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잭슨홀 미팅 후에 하락, CPI 기대감으로 반등,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FOMC 회의를 앞두고서 관망, 거기에 동시만기도 있다. 이번 주엔 좀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쉬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날짜를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을 썼지만 지난주 목요일날 미국 올라간 거 반영 못했죠. 금요일날 올라간 거 반영 못했죠. 그리고 오늘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 퍼센트가 올랐냐면 6%가 올랐어요. 그럼 오늘 코스피 6% 반등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거니까. 째지지 그럼. 2%만 넘어서도 힘을 받을 겁니다. 아마도. 2%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런데 우리 시장이 뭐 1%대에서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또 시장이 이렇게 힘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반등을 하는데 반등이 힘에 따라서도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시장 심리라는 거는 거래가 늘고 장대 안봉이 되면서 뭐 2% 3%딱 가면은 거기에 딱 그저 순응하면서 거래하는 게 많이 그래서 있거든요. 저는 오늘 제일 뭐 워낙에 중요한 주식이긴 하지만 예. 오늘 삼성전자 어떻게 될까 난 지금 그게 예. 가장 관심거리예요. 그렇죠. 사실 지난 우리 그 하락세의 가장 중요한 게 예. 삼성전자의 네. 정말 힘없는 추락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어느 정도의 지지를 해주면서 규모 있는 반등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상당히 장애를 줄 것 같아요.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애플처럼 3%대 반등을 그러니까요. 했다. 이거 달라지죠. 네.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미적거리고 다른 것들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여전히 좀 그렇구나. FOMC 회의 앞두고 또 그냥 반등하는구나. 일단 반등은 하겠죠. 네. 근데 어느 정도의 힘에 따라서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의 힘 이것을 이제 가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여태까지는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 지난번에 7월에 반등할 때 보세요. 7월 반등할 때 우리 시장 상당히 약했잖아요. 예. 물론 미국 시장이 또 급락할 때도 우리 시장이 완전히 급락하지는 않았어요. 반등폭이 작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좀 약간 뒤처진 면이 지금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뒤처진 면을 뒤엎는, 심리적으로 뒤엎는 강한 반등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오늘은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와 여기 환율이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환율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하락하는지 이 부분도 네.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삼성전자의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렇게 반등 후에는 섹터별 그동안에 계속 우리 시장은 섹터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 있었거든요. 맞아요. 여전히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별거 아닌데 뭐 미시적인 측면만 보자면은 그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후에 주가가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뭘 안 하니까 뭘 해야지. 아니 그뭐 돌아다니면서 뭘 많이 하는데 아니, 돌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플랜을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그거를 당장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뭘 하는데 주가가 네. 지금 되게 안 갔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부담들도 좀 있을 건데 그러니까 미시적인 뉴스가 특별히 반도체 쪽에 좋은 뉴스는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없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임팩트 있는 어떤 것들이 좀 나오긴 해야겠죠. 아니 근데 어쨌든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맞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그 프로그램 쭉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SK그룹 최태원 회장 예. 인터뷰가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조회수도 많이 나오지만 또 댓글 반응이 물론 부정적인 댓글도 일부 있고 뭐 긍정적인 댓글도 있습니다. 어쨌든 맥락은 그런 것 같더군요. 재벌 회장이 저렇게 소통하는 것 자체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어떤 기회가 돼서 이재용 부회장도 좀 3% 좀 나오시고 예. 정의선 회장도 좀 나오시고 그래서 그 뭐 전반적으로 그리고 사실 그런 일 물어봤잖아요. 사실 SK 저 배터리 어떻게 할 거냐. 예. 물적 분할. 물적 분할 한다며요. 물적 다만 분할은 이미 했고. 아니, 예.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 상장은 지금 당장은 계획은 없고 상장을 하더라도 주주 친화적인 건 하겠다라고 어쨌든 그룹 회장의 입을 통해서 한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인 이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가서 연락 쫙 돌려보겠습니다. 혹시 아니 뭐 제가 부른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초대장은 보내야 되니까요. 하여튼 권 팀장이 수고 많았어요. 루머만 있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전에 몇 개월 전에 우리 현대차 얘기하면서 예. 현대차에서 너무 IR이나 이런 외부 소통이 없었어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현대차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가. 맞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에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뉴스 몇 가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동안에 뉴스들이 이제 좀 있는데요. 그런데 뭐 이 자체를 설명드리기보다는 일단 자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네. 지난 주말에 가장 최신의 뉴스들은 요겁니다. 지금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 보라색이 우크라이나 쪽이고요. 이쪽에 뭐라고 해야 되죠? 주황색 쪽이 러시아 쪽인데 보라색 쪽이 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많이 들어갔네요. 예,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반격으로 자국 영토의 일부를 수복했다 이런 이렇게 발표가 있었는데 실제로 외신들 자료예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뭐 그냥 루머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에너지 패권을 유로존 압박하고 있고 중국과 계속 정치적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네. 것들이 뉴스가 계속 있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러시아 외교장관이 협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요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고 또 약간 이제 오파에서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 말씀을 좀 드리는 건 물론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전쟁은 수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계속해서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게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 그리고 중국의 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예. 지금의 이 전쟁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분명히 변화는 있었지 않겠느냐.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아니다 하더라도 좋은 쪽이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지금 정책 변화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전쟁 자체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뭐 없다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 뭐 유로존이 안 좋다, 뭐 에너지 위기다 이거 다 전쟁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추적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 D-Day 빅 이벤트는 11월에 거의 대부분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시황을 내년 시황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경기 침체갈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이 11월에 이 정책 이벤트는 좀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네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또 다시 4일 동안 상승한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네.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5.7%로 나왔고요. 6월이 6.8%였고 7월이 6.2%였고요. 3년은 2.8%입니다. 밑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저 위에 있는 그 파란색 그래프가 1년짜리 원이요.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고요. 네. 그 밑에 있는 주황색은 3년짜리입니다. 아,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각도가 되게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가장 지금 호재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2%대 나왔으면 우리 파월 의장이 얘기한 그 숫자 아닙니까? 2%? 이제 그건 이제 2% 3년, 예, 2%대 3년짜리인 거고요. 지금 5.7%니까 진짜 많이 내려간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뭐 3%까지 이렇게 내려간다 때로 당장 안 내려간다는 조심스러운 얘기가 월가 외신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휘발유 가격이나 그리고 주택 경기가 얘는 천천히 둔화되지만 지금 전망 자체가 둔화되고 있고 곡물 가격, CRB의 곡물 가격이 30% 하락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급격하게 하향하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은 이걸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어쨌든 있습니다. 뭐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휘발유 가격 하락이 그 주요된 원인인데 예. 경험칙으로 그런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가 상방 뚫렸습니다라고 예. 쓰면 예, 그때 경험칙으로. 고점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데 우리나라 정부가 유류세 맥시멈으로 다 풀잖아요. 그때 고점입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풀면. 그러니까 뭔가 얼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대충 그래요. 이 두 가지 겹치면 그때 국제유가 고점이에요. 골드만삭스 진짜 신기해요. 예전에 유가 WTI 기준으로 35달러 막 이랬을 때 10달러대를 간다 막 그랬었는데 거기가 저점이었고요. 혹시 정프로님이 골든만삭스 소속으로 계신 건 아니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위에 상방이 뚫렸다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랬었는데 뭐 또 저것도 환율도 그래요. 이번에 환율도 정프로님이 지난주에 방송 중에 사셨습니다. 위로. 아, 그거는 뭐 살신성이라고 봐야지. 그래갖고 안정됐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안정됐다며. 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여러분 이런 차트는 벌써 1년짜리 차트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그냥 한꺼번에 갑자기 바뀌지는 않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추세를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추세입니다. 예. 예. 다음 이슈는 어떤 게 있어요? 예, 중국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8월에 수출이 7.1%였는데 전망이 12.8%였어요. 여러분 이 차트 보면은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게 지금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봉쇄령이 가장 큰 영향을 네.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플레이션 뭐 상대적으로 낮지만 인플레이션이나 봉쇄령 그리고 전력난으로 인해서 계속 수출입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3분기와 하반기에 우려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반대로 리커차 총리가 하반기에 2020년보다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에서는 뭐 모종의 조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수치를 보면은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렇게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만 호재가 나오면은 위로 올랐다가 또 다시 되돌림하고 올랐다 되돌림하고 이런 상황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어떤 게 네 준비되어 있습니까? 번째는 지금 뭐 쉬고 와서 또 이거 뭐 월요일 같은 화요일인데 전에 있었던 건데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 스탠리에서는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자료도 계속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번에 반등을 했지만 근데 지금 제가 요 말씀을 아침부터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요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요것만 좀 지켜보자 우리 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 하락적으로 보느냐를 볼 때는요. 금리나 전쟁이나 이거 가지고 이제 추가 하락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뭘 보냐면 연준의 태도. 연준이 강력한 지금 긴축 얘기, 요게 있는데 요게 조금이라도 바뀌느냐. 그걸 봐야 된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밸류. 이건 지금 1분기에서 2분기 낮춰놨죠. 2분기에서 3분기 낮춰놨죠. 그 낮추는 폭이 줄어들면은 터닝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이제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3.5%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 얘가 여기서 멈춰서 하향 안정화되면 시장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CIO는 되게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시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S&P 500이 4,100포인트대예요. 그런데 현재 경로로 가면 3,400포인트까지 빠지지 않겠냐. 또 위기 상황까지 되면 3,000포인트까지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지난 주말에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수치라는 거는 뭐 매번 뭐 틀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 수치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상반기에는 금리와 전쟁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시장이 노이즈가 발생이 됐지만 이제부터는 뭘 봐야 되냐? 무조건 기업 실적 봐야 된다. 이제 지금 금리를 올려놓고 또 환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봐야 되는데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이 탄탄하다. 그러면 예상외의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가장 걱정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 좀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뭐 대표적인 IB가 골만삭스가 있고 모건 스탠리가 있는데 조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주식이 강하죠. 네. 그러니까 주식 중개하고 뭐 이런 거. 예. 근데 골만삭스는 그런 게 좀 약하고 IB가 강하죠. 그쵸. M&A라든지 네, 맞습니다. 이런 게 네. 강해서 사실 골만삭스가 너무 압도적인 사실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네네. 생각하지만 주식 시장에 관련해서 사실 그렇죠. 모건 스탠리가 훨씬 조금 더 네. 전문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죠. 예. 네. 그리고 뭐 몇 가지 그냥 개별 기업 관련된 뉴스를 좀 말씀드리면요. 뭐 그동안에 쉬는 동안에 4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다른 뭐 개별 기업 뉴스보다도 시황에 대해서 네. 단기 레일이 있지 않겠냐. 요번에 2,500포인트 넘어서는 걸 한번 가보자. 뭐 이런 뉴스가 제일 많았고요. 개별 뉴스에서는 연기금이 삼성전자 4.4조 정도 매도하는 동안 올해 LG엔솔을 5조 정도 순매수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왼손 많이 사더라고요. 제가 요거 하나만 딱 가져온 이유는요. LG엔솔이 당연히 뭐 시가총액이 높다고 하지만 삼성전자도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바라보거나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반도체나 IT 쪽보다 차를 본다. 차를 계속 보고 있다. 그걸 이제 단적으로 얘기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기아가 폐배터리 시장 출사표를 냈다 이러면서 독일의 폐배터리 업체 스타트업 앙코르사와 폐배터리 납품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앙코르사는 배터리 팩 테스트를 거쳐서 재활용 또는 ESS 부품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ESS는 앞으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전기차 충전 시장 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진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불구하고 저희 집에서도 그런 얘기 하던데 전기차 충전하려면 여전히 아직도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ESS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진출한다는 뉴스가 오늘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폐배터리 시장은 굉장히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괄호쳐서 써놓은 내용은 뭐냐면요. 미국이 중국산이나 아니면은 미국과 비우호 국가의 채굴 지역에서 쓰는 원재료나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채굴 지역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재료는 거의 중국이 다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든 폐배터리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된 거 그리고 배터리에서 중국에서 좀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의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중국이 반도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용에서 애플도 예외 없다라는 뉴스가 딱 떴습니다. 저거 제대로 했네요. 애플의 낸드 플래시가 YMTC에서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여기 벤더예요. 근데 이 여기 거래할 경우에 이거 보조금 또는 지원 필요 못한다, 규제할 것이다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력하게 중국의 반도체를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 시장에는 기회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누수가 좀 뭐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있어요. 일관성이 그죠? 있어야죠. 일관성 있게 계속 가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그래야지 우리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반도체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2차 전지나 아니면 전기차를 협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우리나라를 실망시켰으니까 예. 뭐 배터리에서라도 좀 예. 보완을 해줘야죠. 그렇죠. 예. 잘합시다. 조. 맞아요. 그분 풍양조 씨, 그러니까. 바이든 형님. 네, 오늘 박근장 부장님과 함께 네. 마켓 인사이드 한번 주요 이슈와 시황 관련한 전략 같이 한번 짜봤습니다. 함께해주신 교보증권의 박근장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한진 박사 이어집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에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